네. 그리고 이제 저희 노동계 노조 소식을 또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네, 민주당에선 이렇게 또 열일을 하면서 또 나라를 망치고 있죠. 네. 노조 회계 방탄법.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42명 해서 이런 네. 걸 자꾸 양산해내서 네네. 이렇게 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획을 좌절시켜서 네. 뭐냐면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자기들이 차기 집권의 발판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이 나라를 쫙 어디 이상한 놈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노조회계 방탄법뿐만 아니죠. 그쵸.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뭡니까? 불법 파업 방탄법 그다음에 아닙니까? 뭐 중대재해법, 네. 모든 이런 노동 악법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네. 전선을 치는데 네. 저쪽에서 치면은 국민의힘은 따라두기라 그러죠.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을 자기들이 네. 이슈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네. 뭐 관심도 없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양대 노총 그다음에 이러는 사람 소위 자기가 서민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안 오겠어요? 이런 전략적 사고 하여튼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이 그 비례 이수진 의원이에요. 이분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발의를 했었는데 이 양반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분 두 명 있습니다. 아. 네, 그분은 이제 동작, 약간 아. 술 드신 분 같은 분이 있고 이 비례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 노란봉투법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회계에 대해서 또 회계 방탄법을 또 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노조회계 예. 방탄법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네네. 국가의 세금으로 혈세로 운영되는 네. 어떤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내는 땀에 흘린 대가로는 조합비를 지 멋대로 써도 누구도 감시하거나 감사하면 안 된다. 네. 이걸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분이 네.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노조 회계 결산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민 여러분. 총장님.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네. 전임자 임금 받는 거, 이렇게 예. 노조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봉급받는 것, 예. 그다음에 조합비 일괄공제 해주는 것 예. 이런 경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ILO 위반이에요. 그렇죠. 총장님,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도 그렇고 한노총도 그렇고 정부 지원금을 수십억씩 받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혈세잖아요. 네. 그렇게 써놓고서는 이 회계를 제출하지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이 법이 통과될 리도 없는데 네네. 계속 쟁점을 만들어서 네. 계속 뭐냐면은 노동개혁의 의지를 허물어뜨려 나가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계속 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서 허물어뜨리는 전략을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없고 대응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대응할 실력도 네.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을 해요. 요전에 얘기했처럼 네. 민주당에서 네. 이렇게 뭐냐면 것을 얘기하면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 제기한 재정의 투명성 방안 가지고 법을 또 만들어서 네. 이게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끌려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손 따라두는 바둑처럼 계속 저쪽에 황당무계한 네. 법안에 반대만 하고 앉아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능력이 없다, 네. 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조한테 새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얼마 전에 그 경기 도의원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도의원도 말을 하는 게 지자체 예산이 정말 이 노조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네. 근데 회계 정부를 제출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국회에서 통과될 리도 없지만 네. 통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전선을 형성해서 네. 그거에 찬동하는 양대 노총을
자기들의 어떤 선봉대로 사용하기 위한 네. 정치적 계산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답답하죠. 사람도요. 네. 이거 틀리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똑똑해요. 왜 하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헤게모니를 네. 가지고 정치적 이득이 있는 건데 네. 우리 국민의힘은 손 따라두는 바둑처럼 그거에 끌려다니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당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죠. 네. 고용세습. 이 청년들한테 정말 실망감을 주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상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평생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까지 세습을 합니다. 이게 이런 네. 게 기아자동차에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금속 노조가 산별 노조라 금속 노조에 있는데 네. 이거 말을 안 들고 형사입건 해봐야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인데 네. 이것도 왜 나왔겠어요? 대통령께서 네. 맨 먼저 얘기한 게 노동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네. 그다음에 노조 재정의 투명성, 네네. 요 제 3탄이 현대판 음서제, 네. 고용 세습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은 하여튼 가닥이 좀 잡혀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두 번째 노동의 재정의 투명성 네. 이건 아직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좀 고용노도 해는 척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항시 이런 경우를 정부 부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앞장서면은 그 뒤에 나와서 네. 얼른 거기다 한마디 보태고 또 어디 가고 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짐을 네. 대통령에게 지우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네.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조차 이거 대통령이 앞장서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고용세습 당연히 잘못된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법 처리에 나선 것, 이 정부가 사법 처리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놀랐고 일단은 이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을 빼든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설명할 네. 것도 없이 고용 세습은요. 네. 어디에서 됐냐? 네네. 북한의 김일성 가족이 세습하잖아요. 저 지금 4대 세습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고용 세습 거기는 네. 국가 원수 고용 세습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그런 고용 세습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설명조차 필요 없는 네. 정말로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수치스럽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규직 채용이나 이 정규직 채용이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고용 세습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또 뺏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솜방망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벌금 좀 내면 끝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안 좋아질걸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엽기스러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 민노총 어떻게 합니까? 이 애기 울음소리와 이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사 현장을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억이나 뜯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 엽기적인 생각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야밤에 네. 어린애 울음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고 얼마나 무서워요. 막 개 짖는 소리 들으니까 네. 아니 자다가 네. 막 어린애가 막 응애응애 울면은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겠어요. 한번 그러니까요.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황당하게 참 민원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참 황당하죠. 아. 야밤에 네. 이게 대한민국이 참 네, 같이 한번. 저기 개 짖는 소리. 아니.
거예요, 밤에. 예. 이런 소리를 야밤에 틀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건설노조에서 자기 채용 안 한다고 네. 저렇게 야밤에 애기 울음소리, 애기 짖는 울음소리 막 소리. 섬뜩해거든요. 뭐 개 짖는 소리 막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소리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네. 기관총 쏘는 소리 그 총성 있어요. 그냥 정말 엽기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네. 유발해. 아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참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 심야에 총 쏘는 소리 네. 참으로 이게 황당합니다. 아니 이게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았대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집회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당쟁이들 있어요. 예, 그래서 상근직, 교섭부장, 뭐 노조원 따로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그 사람들 방해했다고 합니다. 채용 요건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무술 유단자, 뭐 80kg 있고 건강한 자, 네. 이게 이 전부 뭐 문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조폭 출신도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게 말이 돼요. 그래놓고 아까 그 야밤에 어린애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그다음에 총소리 네. 뭐 이런 걸 들으니 참. 이게 그 아파트 현장에서 밤에 그 잠자는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주민들은 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그쵸. 횡행합니다. 이러니 네. 참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다니까요. 아니 총장님 그리고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요? 저 사람들은 사고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그 나중에 참. 그거는 뭐 괜히 전혀 신경을 안 선량한 씁니다. 노동자한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참. 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네,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이제 강요를 해서 기존 장비의 임대료보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싸게 노조에 지불을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저게 지불하기도 양아치 했다고 조폭이지 합니다. 저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발전기금, 전임비 이런 명목으로도 돈을 많이 뜯겼다고 해요. 참 이 노조 전임비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이런 거 피해를 당했는데 이 보복에 두려워서 상납하면서도 신고를 다 못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피해 제보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까지는 뭐 민주노총하고 네. 민주당의 한 패인데 네네. 뭐 누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 조합원이 네. 딱 더블로 늘었어요. 그쵸. 참 외국노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기사에서는 우리 조합원을 써라 이러면서 1,600번의 강요를 했대요. 1,600번 강요라면 도대체 얼마 동안 강요를 한 겁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엽기 행각들이 참. 그 전에 또 총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거 하나 있잖아요. 공사 현장 앞에 동전 뿌려가지고 그 주우면서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냥 네. 뭐 앞에 저 어디야 보도 네. 여에다가 그 뭐라 그래요? 그 보행자 네. 통로에다가 네. 동전을 휙 뿌려놓고 네. 거기서 차 못 다니게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그냥 2분에 한 개씩 천천히 줍고 있는 거예요. 돈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여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네. 하여튼 돈을 뜯어내는 네. 그것을 우리가 노조라고 일컬자니 네. 노동운동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수치스럽고 네. 참 창피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주에서 진보당 의원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진보당 당 대표가 11개월간 출근도 안 하고 일당을 챙겼다고 해요. 이 또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들어봐 주세요. 예. 현재 네,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진보당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뭘 했냐면은 요번에 건설노조를 정부에서 네, 폭력 행위 저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니까 네,
그 건설 노조에 뭐냐면 조합비가 현재 한 100억 정도 이 현금으로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변호사를 100명을 썼어요. 그렇죠. 네. 아, 이재명보다 더 세더라고요. 예. 변호사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 전부 뭐냐면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 진출하는 업종들이 한 대표적인 게 5개 업종이 있어요. 네. 1번 택배. 네. 그래서 요번에 강성이 예. 뭐 진보당 그건 택배 출신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건설. 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예. 그다음에 콜센터. 예. 그다음 마트. 이게 유통이죠. 그쵸. 네. 이런데 이렇게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곳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념적인 활동, 우리는 자본주의에 이렇게 핍박당해서 네. 자본주의가 우리를 착취하고, 네. 그래서 이 재벌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막 이 배를 불리고 우리는 피를 빨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네. 이런 사회를 뭐냐면 우리는 두드려 깨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뭘 했냐? 네. 대표적으로 건설노조에 이렇게 출근해 가지고 네. 팀장으로 네. 이렇게 건설노조에서 임명을 해줘요. 네네. 지부장들이 팀장으로 임명했는데 지금 저렇게 진보당 대표가 세계 무슨 건설 노동자 총회 간다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네. 출국을 해요. 그쵸. 출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당이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출근한 걸로 체크가 이게 됐다고 부정 비리 합니다. 아니에요? 아, 여러분. 비리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동운동 정신이고 뭐 진보당 대표고 무슨 도덕적이고 무슨 서민을 위해서 썩었습니다. 아니 정말. 네. 이건 부패예요. 부패. 아니 총장이 11개월간 3,750여만 원을 받아갔으면 그건 적게 혹시 받은 게 더 더블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일도 안 원 하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요새는 건설노조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네. 집회를 안 나가면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토요일 집회를 하면 아침에 얼굴 도장을 찍고 네.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집회장을 간다는 거예요. 2시 집회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집회에 안 나오면은 네. 일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집회에 얼굴 도장을 찍어야 네. 토요일 날 일당을 쳐준다는 거예요. 30만 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먹물 출신 예. 이렇게 못 한 번 안 잡아본 사람들은 네. 양성공이라 그래서 일당이 17만 원이에요. 네. 보통.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숙련공이라 그래서 29만 원짜리로 그냥 그 올린다는 거요. 민주노총 조합이면서. 네. 그래서 팀장으로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을 안 하고 건설과 아무런 네.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걸 지휘하고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세계 총회 다니고 집회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 대한민국이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네. 부패예요. 부패. 그리고 저분 정말 좀 약간 모자라신 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걸 이렇게 나가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전 아래도 출근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사진의 왼쪽이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이 오른쪽이 여자가 진보당의 공동 당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력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6월 그 작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진보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대요. 그게 또 이재명의 또 그 라인인가 봅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진보당 하위 정당인 여성엄마당 이런 당이 있나 봐요. 여성엄마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이 진보당의 대표 자격을 얻은 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네.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네. 저 여성이 현장 팀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저거는 부조리예요. 산업 현장에. 사기죠, 사기.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 비용이 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일자리를 네. 빼앗아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힘없는 건설업체 목에다 빨대를 꽂고 피를 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맨날 주일마다 나와서 집회하고 네. 요 차 막히게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민주당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네. 정말로 사회 암덩어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네. 약자 편, 정의의 편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부조리, 비리, 네. 부패가 네. 어떻게 노동운동이고 어떻게 진보운동입니까? 그러게요. 그 총장님, 이 사람이 뭐 그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건설사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돈을 줬잖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대기업과 공기업 이런 데는요 노동조합하고 전부 짝짝꿍 돼갖고 한패라고. 그래서 그러게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수도 없이 고용 세습을 해도 네. 파업하면 지만 손해니까 네. 정부가 손봉망이 쳐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그래서 어디부터 노동 현장이 네. 이렇게 썩어가고 예. 잘못된 논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헬조선이고 정말로 산재 많이 나가고 맨날 이러다 사람이 막 뭐 죽어 나가고 그러게요. 정말로 뭐 빈곤자가 많고 네. 이런 나쁜 나라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둘이 스페인 마드리드 가봤을 텐데 스페인 마드리드보다요 대한민국 서울이 스페인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선진국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 소득도 높아요. 네. 인권도도 잘 돼 있어요. 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스페인보다요 노동 조건도 더 좋습니다. 스페인 맨날 포르투갈에다가 저런 데 떼고 막 내전하고 쌩 난리가 아니에요 그 나라.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썩은 이 노동 환경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진보당이지 않습니까? 이 진보당이 어떤 데인가요? 통진당의 후신이고 경기동부 연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건설 노조를 잠식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한번 그게 같이 보실게요. 같은 네. 당인데 국민의힘이 저런 데하고 싸워줘야지. 왜 매급는 목사님하고 싸우냐고. 나 참 황당해. 네, 한번 보면은 이 본부장, 지부장 이 다 전체 인원이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이고요. 본부장은 김창년이라는 사람인데 지부장도 김창년이라는 사람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봉급을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팀장에는 뭐 그 김남국이 좋아하는 이모도 있고 뭐 평모, 김모 씨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네. 우리 택배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택배도 유심히 볼 땐 택배, 건설, 학교 비정규직, 콜센터, 마트, 화물 네. 이런 데가 뭐냐면은 진보당이라다 이런 네. 사람들이 하여튼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본주의는 하여튼 인민을 수탈하는 이게 수십 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정부가 뭐냐면 손 놓고 있었고 네. 우리 저 국민의힘도 네. 공천이나 신경 쓸 관심이 없었고 예, 그렇죠. 뭐냐면은 양대 노총은 저런 사람들의 바람막이가 돼줬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그 6.25 거치고 몰살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산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네. 이 꿀을 빨라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네. 대한민국 위태롭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이렇게 국민노조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데서 방송도 하고 저런 문제를 얘기해서 하여튼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네. 것이 되도록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열정적으로 네. 방송되고 싸우기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민노총 때문에 고용세습이라든지 그런 고용세습 때문에 청년들한테 또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정말 선량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면 얼마나 이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약자 편, 네. 노동자 편, 뭐 정의 편, 네. 그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네. 아, 그래서 이 진보당이 당대표 장지화라는 당대표인데 자기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기자가 출근을 안 하고도 일당을 타간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질문이 좀 불편하다. 그만하겠다 하고 전화 끊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데는 예. 옛날에 그 어떤 국회의원 얘기했잖아요. 공업용 미싱 네. 그런 걸로 해야 돼요. 네. 아니 네. 일 안 하고 아니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호구입니까? 네. 아파트 비싸게 사는 집 없는 서민들은 호구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데서 네.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우리 국민노조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돼서 이렇게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 민노총을 정말 뿌리 뽑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1900년대 1980년대 90년대 이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럼요. 간첩단들 아닙니까? 당연히 뿌리 뽑아야지 우리 그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로는 주사파라고 했는데 네. 그 무게가 넘어가서 사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자본주의의 편익을 향유하면서 그쵸. 관념과 주둥이로만 네. 막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운동권 시절에 네.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뭐죠? 학술적으로는 관념적 좌파, 네. 세속적 용어로는 주둥이 좌파 이렇게 얘기해서 주둥이 좌파. 네. 주둥이로만 막 자기는 저렇게 막 진보고 뭐 약자 편이라면서 자기들은 제일 부조리와 보수적이에요. 비리의 상징으로 살면서 네. 정의를 외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둥이 좌파 이렇게 네.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옛날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어딜 찾아갔죠 아십니까? 여기 바로 그 친정으로 바로 달려갔더라고요. 아, 네. 민주노총 같구만요. 네. 저 한패들이라니까요. 네, 보니까 이 그 민주노총에서 전주는 강성희 후보를 밀었었고 울산에서는 천창수 교육감 후보를 밀었었어요. 근데 둘 다 당선이 되더라고요. 또 막강한 힘을 가졌네요. 이렇게 민주노총이 네.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아니고 민주노총을 네, 자기들의 어떤 저 선봉대 전위대로 써먹으려고 계산한 네, 민주당의 전략이 뒤에 숨어 있다. 이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주울 같은데 네, 공천 안 해가지고 네. 저쪽이 당선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당선돼서 첫 일성이 민주당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프레카드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그들은 한패예요, 한패.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웰빙에 빠져가지고 저런 걸 모르고 같이 저 정광훈 목사는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는 네, 그것을 그 용서해 주면서 네. 그나마 국민의힘이 하여튼 저 이재명이 당선 안 시키고 문재인을 밀어내고 윤석열 당선시킨 공이 있으므로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여기로 가입해서 네. 또 우리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것은 하여튼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한 전략을 가지고 정말 더 전투적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선비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